424번 4차 방정식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알파를 사인 세타분의 1 빼기 코사인 세타로 하는데 알파가 저 4차 방정식의 한 근이래요. 자, 그래서 1, 2번으로 접근하기 전에 이 4차 방정식은 좀 음미할 필요가 있네요. 계수가 가운데 2창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죠. 저런 거를 무슨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상반 방정식이라고 그러죠. 방정식을 EQ라고 쓰겠습니다. 4차의 상반 방정식은 어떻게 푸는 거로 우리가 알고 있죠? 역시 고1 수학에 나온 거예요.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x제곱분의 1을 곱한다고 생각해서 정리를 하라고요. 그래서 곱하기 이거 한 후에 뭘 치환한다고 배웠어요? x 더하기 x분의 1을 t로 치환해서 생각해 보라고요. 자, 이 절차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면 x 4제곱은 x제곱이 될 거고, 가운데 4x 3승은 4x가 되고, 가운데 5x제곱은 5만 남고, 마이너스 x분의 4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0. 대칭되게 묶어서 이 형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완전 제곱 빼기 2죠. 가운데 요거 두 개는 마이너스 4의 계수로 묶고 x 더하기 x분의 1로 표현이 되고요. 5가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정식의 한 근이 알파라는 얘기는 x에다 알파를 집어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알파로 넣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상수 동류항 처리하면 3만 남아서 이렇게 되겠죠. 자, 1번에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을 세타에 대해서 간단히 나타내라. 이거를 구하지 말고 그냥 세타로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파가 사인 코사인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해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알파는 사인분의 1 빼기 코사인 더하기 알파분의 1은 역수니까 1 빼기 코사인분의 사인, 통분해 봐야 되겠죠. 사인 괄호 1 빼기 코사인의 곱으로 통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는 뭘 곱해야 돼요? 1 빼기 코사인을 또 곱하니까 제곱, 뒤에 있는 사인에는 또 사인을 곱해서 사인 제곱이 되죠. 여기다 이어서 정리합니다. 사인 괄호 1 빼기 사인 1 빼기 2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이게 1이네. 그러면 2 빼기 2 코사인을 2로 묶어서 쓰면, 얘가 코사인이었고요. 분자는 2로 묶었더니 1 빼기 코사인이 돼서 약분되면 결국은 사인 세타분의 2만 남네요.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 얘라고요. 2번은 이를 이용해서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을 사인분의 2라고 구했습니다. 1번에서. 그렇다면 그거로 여기다가 집어넣으세요. 사인분의 2의 제곱 빼기 4 사인분의 2 더하기 3은 0. 양면에 사인제곱을 곱하면서 정리하면은 여기는 사인제곱분의 4에서 사인제곱을 곱했으니까 4만 남고요. 여기는 사인제곱을 곱하니까 8사인이 남고요. 3사인제곱이 남죠. 인수분해가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그래서 2 빼기 사인하고 2 빼기 3사인, 여기서 사인 값은 2 가질 수 없죠. 절대값이 1 이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3분의 2만. 이때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사인 값이 주어지고 코사인 값을 구하는 방법. 지금 세타의 범위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니까 양이죠. 사인 코사인 모두. 제곱관계로부터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1 빼기 9분의 4가 9분의 5의 루트에서 분모는 3으로 나올 수 있어서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사인 더하기 코사인을 구하라고 했는데 3으로 통분돼 있고 2 더하기 루트, 여기가 5였죠. 이게 답이네요. 세타는 일사분면의 각이고 두각 세타와 2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임대로 고른 것. 그러니까 두 동경의 대칭성에 대해서 좀 몇 개만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두 동경 알파 베타의 대칭성이라고 해서, 자, 일단 원을 하나 그립니다.
자, 단위를 하나 그리세요. 자, 첫 번째. 부동경 알파 베타가 x축의 대칭이다. 그러면 이걸 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자, 두 동경을 x축 대칭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알파 동경을 나타내는 거라면 베타는 여기 있겠죠. 자, 상당히 이 대칭성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서 그 대칭성에 대한 식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x축 대칭이라는 얘기는 x축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두 동경의 각이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를 알파라고, 세타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도 세타예요. 그러면 알파를 일단 쉽게 표현해 보세요. 알파는 세타와 같다고 쓸 수 있죠. 베타는 음의 방향으로 같다고 봐서 마이너스 세타라고 쓰는 거예요. 세타는 임의 각이기 때문에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버리려면 두 동경에 해당되는 각을 더해줘야 되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없어지니까 0만 남죠. 그 0을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파 더하기 베타는 2m 파이로 표현되면 두 동경 알파 베타는 x축 대칭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라고요. 요거 익혀두셔야 되고, 두 번째, 알파 베타가 y축 대칭도 있겠죠. 자, 현재 이제 그림을 수정해서 베타가 알파와 y축 대칭 관계에 있다면 지금 현재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세타가 되죠. 그러면 지금은 알파는 그대로 세타로 표현할 수 있고, 베타는 180도 간 다음에 세타만큼 거꾸로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180도가 파이고 세타를 거꾸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세타 해줘야 돼요. 그러면 y축 대칭 관계에 있을 때 역시 세타를 버리는 방법은 두 동경을 더해주면 되죠. 더했더니 세타가 없어지고 파이만 남아요. 그거를 일반각으로 쓰는 거라고요. 그럼 2n 파이만 더해주면 되고, 얘는 파이로 묶으면 2n 더하기 1에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x축 대칭인 경우는 두 동경의 합이 짝수 파이가 되는 거고, y축 대칭인 관계에 있을 때는 두 동경의 합이 홀수 파이 형태로 나타난다는 얘기겠네요. 자, 세 번째, 알파 베타가 원점 대칭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그림에서 베타의 동경을 나타내는 부분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겠네요. 그럼 요번엔 세타가 여기서 발생할 거고, 자, 그렇다면 지금은 방정식을 어떤 형태로 쓸 수 있을까요? 자, 알파는 그대로 세타로 씁니다. 그러면 베타는 파이에서 양의 방향으로 세타만큼 같죠. 그러면 이 세타를 버리려면 알파 빼기 베타 해줘야 되죠. 알파 빼기 베타는 세타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파이가 남죠. 그거를 일반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2n 파이 더해줍니다. 그러면 2n 빼기 1파이. 그럼 아까 2n 더하기 1파이하고 2n 빼기 1파이는 같은 의미 아닐까요? 둘 다 홀수파이니까. 좌변이 다르잖아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홀수파이고, 원점 대칭일 때는 알파 빼기 베타가 홀수파이 형태로 나타난다고요. 자, 네 번째, 부동경 알파 베타가 y는 x의 대칭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y는 x를 그려야 되겠죠. 이게 y는 x라고 합시다. 그럼 베타는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서 요각이 세타라고 할 때 요각도 세타. 그러면 지금은 알파의 동경에 해당되는 각은 일단은 y는 x에 부딪혀서 거꾸로 세타만큼 같다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알파의 각을 어떤 형태로 쓸 수 있다고요? y는 x에 해당되는 각은 C초선에서 4분의 파이, 45도만큼 간 거니까 4분의 파이 빼기 세타. 거기에 대해서 베타는 y는 x까지 4분의 파이 이동한 후에 세타만큼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세타를 버리는 방법은 두 동경 알파 베타를 더해주면 세타가 없어지고요. 2분의 파이만 남죠. 그래서 일반각으로 만들면 2n 파이 더해주면 끝. 마지막 하나만 더 해봅시다. 5번.
알파 베타가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 관계라 합시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서 y는 x를 그려야 될 거고 알파를 여기에 좀 접근시켜서 그림을 동경을 나타내 봅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알파를 여기다가 표현할 때 베타는 이쯤에 오겠죠. 요게 세타, 요게 세타로 같다는 얘기겠네요. 자, 그러면 알파의 동경은 y는 마이너스 x까지 양의 방향으로 움직여. 그러면 그게 4분의 3파이죠. 그런 다음에 거꾸로 세타만큼 간 거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베타는 4분의 3파이 움직인 다음에 양의 방향으로 세타만큼 갔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알파는 4분의 3파이 빼기 세타로 표현되고 베타는 4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로 표현할 수 있고 세타를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두 동경의 합을 써주면 되겠고 4분의 3파이 두 개 나오니까 2분의 3파이 세타는 없어졌고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2n파이만 더해주면 된다고요. 자, 일단 5개를 살펴봤어요. 물론 다른 직선에 대한 대칭 관계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저 그림을 그려가면서 조건에 맞게 식을 만들어 나가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식을 만드는 요령을 지금 익히자는 의미에서 이 5개를 살펴봤습니다. 물론 따로 정리해 주셔도 좋고요. 자, 그래서 문제로 돌아갑시다. 자, 425번 각 세타는 1사분면의 각이고 두각 세타와 2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래요. 지금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다. 그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일단 쉽게는 이런 걸 연상할 수 있을 겁니다.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 그러나 얘는 그냥 단순히 시초선을 기준으로 최소의 각으로 움직인 걸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세타의 동경이 나타내는 게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0에서 2분의 파이,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다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만 표현하면 안 돼요. 일반각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n바퀴 돌아서 1사분면에 올 수도 있으니까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2n파이 더하기 0에서 2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자, 다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세타하고 2세타가 나타낸 동경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조금 전에 확인했듯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 두 동경을 나타내는 각의 합, 즉 세타 더하기 2세타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2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로 나타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좌변이 3세타니까 3으로 나누면 세타는 3분의 2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예요. 6분의 파이예요. 자, 그런데 얘는 1사분면의 각을 이 중에서 걸러내야 되니까 n에다가 다시 여기에 n하고 여기에 n은 같은 n으로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럼 이렇게 씁시다. 3분의 2n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로. 그래서 m에다가 정수를 대입해 가면서 1사분면에 있는 각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m에 0을 대입해요. 그러면 세타는 6분의 파이. 두 번째 m에다가 2를 대입하면 세타는 3분의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이건 120도 30도 더하면 150도니까 안 되죠. 1사분면에 있는 각이 아니에요. 2 대입하면 세타는 3분의 4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이게 63, 64, 24, 240도에다 270도가 돼서 역시 아니네요. 3을 대입하면 약분되죠. 그럼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지금은 해당되네요. 그럼 결국은 1사분면에 해당되는 각은 2n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만 한정됩니다. 그러니까 시초선에서 30도의 각을 갖고 있는 그런 동경으로만 세타가 표현된다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330도는 세타가 될 수 있다. 이제 기억법부터 옳은 걸 찾아봐야 되는데 세타가 완벽하게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마이너스 330도가 되느냐
n에다가 어떤 정수값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330도가 나온 걸 찾으면 되겠죠. n에 당연히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세타는 마이너스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고, 이건 마이너스 360도 더하기 30도 마이너스 330도 해당됩니다. 기억법 맞죠? 니은번 세타의 일반각은 2n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다. 이미 일반각으로 표현한 거 여기 있어요. 니은번 옳고요. 디귿번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은 3, 4분면에 위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자 디귿번 세타가 일반각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데 3으로 나눠봅시다. 3분의 세타는 3분의 2n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n에다가 또 정수들을 대입해 가면서 세타의 위치를 확인해 봅시다. n에다가 0을 대입하면 3분의 세타는 3으로 나눴으니까 여기가 18분의 파이가 되겠군요. 자 3분의 세타는 0을 대입하면 18분의 파이, 파이가 180도니까 10도에 해당되는 동경이죠. 그러니까 3분의 세타의 동경은 10도에 해당되는 여기에 하나 위치하고요. 2를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3분의 세타는 3분의 2파이 더하기 18분의 파이, 이게 120도, 얘는 10도니까 130도, 대략 이쯤에 2, 4분면에 위치하네요. 다시 n에 2 대입하면 3분의 세타는 3분의 4파이 더하기 18분의 파이, 이거는 240도, 10도 더하면 250도, 요쯤에 위치하겠죠. 그 다음 3을 대입하면 여기에 위치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씩 증가시켜 나갈 때마다 3분의 2파이씩 더해지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120도씩 더해져 나가기 때문에 요 동경에서 120도 더하면 다시 여기에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에 3분의 세타의 동경이 위치할 수 있고, 위치하지 못하는 4분면은 4, 4분면입니다. 그래서 3, 4분면에 위치하지 않는다. 틀렸죠. 디귿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2번이 정답이고요. 426번입니다. 3세타가 2, 4분면에 각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1번에 세타는 제 몇 사분면의 각인지 구하시오. 자, 먼저 3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다. 일반각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축에 걸린 각은 4분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부등호만 성립하는 거예요. 2, 4분면은 일단 90도에다가 90도하고 180도 사이에 있는데 그걸 일반각으로 쓰면은 2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랑 2n파이 더하기 파이 사이에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이제 세타의 범위로 나타내려면 세변을 3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3분의 2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3으로 나누는 게 6분의 파이고요. 여기는 3분의 2n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가 되죠. 자, 정수를 대입해 가면서 원 위에다가 표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n에다가 0부터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6분의 파이랑 그 다음은 3분의 파이 사이에 있죠. 그러면 6분의 파이가 30도하고 60도 그 사이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타의 동경은 저 빗금친 부분에 위치할 수 있다. 다음 n에 2를 대입해 나가면 그때는 여기가 일씩 증가할 때, n이 일씩 증가할 때 3분의 2파이씩 증가하죠. 그러니까 120도씩 증가하니까 30도에다가 120도 더한 거 150도 이쯤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3분의 파이 여기다가 120도 더하면은 파이가 되죠. 180도 여기. n에다가 2를 대입할 때는 150도에 대한 동경으로 120도 더하면 270도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그 다음 파이에다가 이 동경에 대해서 120도 더하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 정수를 대입하면 다시 이 파란 부분으로 오겠죠. 결국은 세타가 위치하는 동경은 1, 4분면, 2, 4분면, 4, 4분면에 위치하고 있네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 2, 4, 4분면이라고 적어줘야 되겠다. 다음 2번의 문제는 좌표면에서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OP에 대해서 P의 자취를 오른쪽 그림의 단위원 내부에 표시하라. 이미 표시됐어요. 3번 2에서 점 P가 존재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지금 여기 빗금친 부채꼴의 중심각은 다
처음 걸 보면은 30도의 간격, 즉 6분의 파이의 간격을 갖고 있죠. 3개 있으니까 여기다 3을 곱해서 중심각 세타가, 그러니까 부채꼴을 합치면 90도가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반지름은 1이니까 그 합친 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중심각 90도니까 2분의 파이죠. 넓이는 4분의 파이라고요. 이게 3번입니다. 427번 문제. 좌표면 위에 두 점 A는 마이너스 1,0, B는 루트 3,0. 그리고 단위원이 있네요. 단위원 위에 점 P에 대해 삼각형 ABP의 넓이를 S라고 하자. 그 넓이 S가 4분의 3 더하기 루트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P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래요. 일단 그림에서 표현해 주는 게 제일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겠어요. 단위원이니까 자, 점 A 표현해 보면 여기 있네요. B는 루트 3,0이다. 역시 X축 위에 있으므로 이쯤에 표시하면 되겠죠. 점 P는 원위의 점이래요. 1,4분면에다 P를 일단 나타내 봅시다. 그래서 삼각형 ABP의 넓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S를 부동식에 넣어야 되니까 S를 표현하기 위해서 P의 좌표를 써야 되죠. 원위의 점은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좋죠? 원의 중심하고 연결해서 중심각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중심각을 세타라고 하면 반지름은 1이기 때문에 P의 X좌표는 1 코사인 세타, Y좌표는 사인 세타. 자,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은 오른쪽 X좌표 루트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루트 3 더하기 1이고요. 높이는 Y좌표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 S는 2분의 1, 밑변이 루트 3 더하기 1이라 했고요. 높이는 그냥 사인 세타로 쓰면 안 돼요. 사인 세타에다가 절대값을 붙여야죠. 왜? P는 1,3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4분의 3 더하기 루트 3 부등식을 이제 완벽하게 식으로 완성시켰습니다. 좌우변 비교해 보니까 일단 분자에서 루트 3으로 묶어봐요. 그럼 루트 3 더하기 1로서 얘 약분시킬 수 있고요. 2를 곱해서 여기 분모가 2가 되죠. 그러면 사인 세타의 절대값은 2분의 루트 3보다 크면 돼요. 그러면 세타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준이 되는 그 세타를 결정해보면 사인 세타가 일단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는 3분의 파이죠. 1,4분면에서는 3분의 파이에 해당되는 부분. 요 점이 2분의 1, 2분의 루트 3일 거예요. 그거보다 크니까 이 위로 가야 되겠죠. P는 위로 가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직선이 Y는 2분의 루트 3이라고요. 그거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으니까 위로 가서 여기까지. 그러면 요 동경은 2, 4분면에 있는 동경은 3분의 2파이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는 3분의 파이. 밑에도 똑같이 그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요거는 3분의 5파이, 여기는 3분의 4파이죠. 그러면 동경이 위치하는 그 부분은 이 부분에 P가 존재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때 그 도형의 길이는 이 호의 길이를 구해주면 되는데, 그때 여기에 중심각은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까지 3분의 파이, 여기도 3분의 파이니까 호의 길이 L은 R 세타죠. R은 1이고 중심각은 3분의 2파이가 두 개 있으니까 3분의 4파이. 3분의 4파이가 답이겠네요. 방정식 sin 파이 x는 3n분의 x의 실근의 개수가 20 이상 40 이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가 문제예요. 자, 전형적인 그래프의 문제인데 실근의 개수가 이렇게 많이 있죠. 이제 뭔가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좀 피곤한 문제예요. 그래프가 역시 최선일 거고요. 그래서 y는 sin 파이 x랑
y는 3n분의 x의 그림을 그려서 교점의 개수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우선 사전에 먼저 파악하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얘 원점 대칭 기함수죠. 얘도 원점 대칭 기함수죠. 그러니까 개수가 저렇게 많을 때는 대칭성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대칭성을 확인을 하면 반만 해석해도 되니까. 자, 다시 요거의 그림을 그릴 때 주기가 중요할 겁니다. 주기는 개수분의 2파이라고 그랬죠. 파이분의 2파이. 주기는 2입니다. 개수가 20개 이상 40개 이하가 돼야 되니까 일단 그림을 그릴 때 이 단위로 촘촘하게 끊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2, 4, 6, 8 이 정도 끊어볼까요? 최대 최소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갖죠.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홀수점을 표시해서 그때마다 n파이가 될 때 사인 값은 0이 될 테니까, 자, 그림을 그립니다. 일단 네 주기를 그려봤어요. 자, 그 다음에 y는 3n분의 x, 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홀수점에 해당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어요. 그러면 요때는 몇 개 가냐면은 3개를 가져요. 그 다음에 3에 해당되는 거 3,2를 찍어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때는 2개가 추가되죠. 그러나 왼쪽에서 2개가 추가되니까 3에다가 4를 더해서 7개라고 말할 수 있죠. 5,2를 찍어서 직선을 그으면 이때 개수는 몇 개가 되겠어요? 4개가 추가돼서 11개. 지금은 홀수점마다 4개씩 추가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 3n이 결정하는 거는 x좌표에 x좌표를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자, y는 3n분의 x가 1이 될 때 x좌표는 3n이죠. 그 다음에 홀수점 x좌표하고 근의 개수를 대응시켜서 생각해보면, 자, x좌표가 지금 홀수점이니까 2n-1이라고 합시다. 그때 대응되는 근의 개수는 4개씩 늘어나고 있죠. 공차가 4n 등차수여야 되니까 4m 빼기 1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개수를 지금 4m 빼기 1개일 때 그 개수가 20 이상 몇 개? 40 이하가 되는 m의 값을 구합니다. 그러면 2를 더하면 21이고 여긴 41이고 4로 나누면 m은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4분의 21은 5 더하기 4분의 1일 거고요. 41은 10 더하기 4분의 1일 거예요. 그때 x 좌표는 2n 빼기 1로 다시 돌아갑니다. m은 자연수니까 6부터 대응해서 10까지 대응이 되죠. 그때 x 좌표 여기다가 최소값 6을 넣으면은 11이 되고요. 10을 넣으면은 19가 되네요. 근데 그때 직선의 x 좌표는 3n이라고 했죠. 그럼 다시 이거를 n의 부등식으로 풀면 3으로 나눠야 될 거고, 그때 얘는 3점 어쩌고 저쩌고, 여기는 6점 어쩌고 저쩌고, 해당되는 자연수 n은 4, 5, 6 3개밖에 없고요. 최소값은 4, 최대값은 6이 돼서 최대 최소값의 합은 10이라고 답해주면 되겠죠. 정답은 2번에 있습니다. 29번, x는 0부터 2파이까지 해서 자연수 k에 대해서 방정식 sin k분의 x가 코사인 kx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fk, 방정식 탄젠트 kx는 마이너스 2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k라고 할 때 f10 더하기 g35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f10이라는 거는 이 첫째 줄에 있는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찾아주는 거고요.
그러면 K에다 직접 10을 넣고 K에다 35를 넣어서 각각의 실근의 개수를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을 거고요. 자, K가 10일 때 직접 대입해서 방식을 다시 수정해서 써봐야 되죠. 사인 10분의 x는 코사인 10x가 되나요? x의 변역은 0에서 2파이라면 지금 이거의 그림을 그릴 때 주기가 얼마입니까? 왼쪽의 주기를 t1이라고 한다면 10분의 1분의 2파이니까 20파이네요. 오른쪽의 주기 t2라고 한다면 10분의 2파이죠. 5분의 파이예요. 자, 그러면 요거의 그림은 (0에서 2파이까지) 해서 사인 그림인데 주기가 20파이나 되니까 얘는 절반이 되는 4분의 1, 즉 5파이가 될 때 비로소 1을 갖거든요. 5파이는 2파이보다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증가만 합니다. 1이 여기쯤 있어요. y는 1이. 이게 사인 곡선 그냥 거의 직선으로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고, 코사인 그림은 우변의 코사인 그림은 주기가 5분의 파이니까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몇 주기를 가집니까? 2파이를 5분의 파이로 나누면 10주기를 갖네요. 그러면 10등분을 해야 되는데 그냥 10분의 1등분만 했다고 칩시다. 거기서 코사인 그림을 하나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면 한 주기마다 2개의 교점을 갖죠. 근데 몇 주기가 있다고요? 여기서 10개의 주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한 주기마다 2개의 교점을 가지니까 실근의 개수는, 즉 F10은 2 곱하기 10이 돼서 20개가 되겠네요. 그럼 G35, 그거는 탄젠트 35x랑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의 교점의 개수를 찾아주는 거겠죠? 그러면 탄젠트 35x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얘의 주기는 t3라고 할 때 계수 35분의 탄젠트의 기본 주기는 2파이가 아니라 파이라 했죠. 그러니까 파이를 35등분, 그러니까 2파이는 70등분 되겠죠. 자, 그래서 70등분을 다 그릴 수 없잖아요. 한 주기만 그려요. 한 주기에서의 그림은 점근선이 2개 나타나죠. 점근선이 2파이까지 해서 2개가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35분의 파이가 돼요. 그러면 한 주기가 여기서 마감이 되니까 y는 마이너스 2를 그릴 때 교점은 한 주기마다 몇 개가 돼요? 한 개 같죠? 이게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몇 주기가 있다고요? 2파이까지 70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G35는 1 곱하기 70개에서 그냥 70개죠. 그래서 2개 더하면은 90이 다 되겠죠? 자, 세타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사인 세타의 절대값 빼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의 절대값 빼기 코사인 세타가 서로 같다. 저거의 해를 구하래요. 역시 그래프를 그려야 정확한 해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좌우변의 삼각 연산자가 서로 다르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y는 얘부터 해석해 봅시다. 사인 값이 양이면은 그냥 틀리니까 0이 되죠. 음이면은 얘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돼서 마이너스 2 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이건 사인이 0 이상일 때, 얘는 사인이 음일 때,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코사인 세타의 절대값 빼기 코사인 세타도 0 아니면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로 써지겠네요. 얘는 코사인이 0 이상, 얘는 코사인이 0 미만일 때. 두 개의 그림을 각각 그려가지고 그걸 합쳐주는 거로 실근을 찾읍시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 그거는 0 아니면 마이너스 2 사인 세타인데, 그러니까 사인 세타의 그림을 먼저 그리는 거예요. 구간은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사인 그림은 사인 세타의 그림은 반주기가 0에서 파이까지 그려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파이에서 0까지는 원점 대칭으로 그렇게 그려질 거고, 자, 그 다음 사인이 양일 때 0에서 파이까지가 양이죠. 그때는 y는 0을 그려야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음인 게 지금 마이너스 파이에서 0 사이죠. 그때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위로 올라가겠네. 이렇게. 자, 그래서 좀 밝은 색으로 칠하면 요 그림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그림, 코사인에 관련된 그림이죠. 자, 코사인 그림은 0에서 1을 갖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그럼 코사인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0이니까 지금은 0보다 큰 부분이 여기죠. 여기서는 0.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려지겠네요. 이 그림에 마이너스 2를 곱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 하얀 그림과 여기에 파란 그림을 동시에 여기다 그려서 교점이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사인 부분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그려졌고요. 코사인에 해당되는 거는 이렇게 그려졌죠. 그럼 겹치는 부분은 0에서 여기가 파이의 절반, 2분의 파이까지가 겹쳐지네요. 그 다음 여기에 하나 유일하게 남아있네요. 그거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파이 정 가운데니까 마이너스 4분의 3파이가 되나요? 그래서 만족하는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또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라고 써야 됩니다. 네. 431번 문제. 함수 fx가 두 개의 절대값으로 나와 있어요. 그거의 주기 p라고 할 때 f8분의 p 더하기 f4분의 p 더하기 f2분의 p 더하기 f2p 더하기 f4p 더하기 f8p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일단 주기를 찾아야 되죠. 얘의 주기하고 얘의 주기를 각각을 확인해 봅시다. 만약에 y는 코사인 x의 절대값이라면 얘는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꺾어 올리니까 이렇게 볼록볼록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완성되는 그림이었는데 그때는 주기가 2파이였지만 지금은 여기서 여기까지를 한 단위로 보니까 주기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거기다 2분의 1을 더하면 이 파동의 중심이 y는 0에서 y는 2분의 1로 바뀌죠. 그러면 x축은 어디로 가냐면은 상대적으로 이쪽에 오겠네. 그러면 그거의 절대값을 취한 그림은 이렇게 되고 요 원래 그림, 여기 점선으로 표현된 요 부분이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주기는 여기서 여기까지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로? 그 주기가 바로 2파이, 원래 주기 2파이하고 똑같을 겁니다. 여기 2분의 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원래 주기 2파이로 돼서 얘의 주기는 2파이. 그럼 얘도 뭐 그려보나 마나 코사인 x의 주기 2파이하고 같겠네요. 주기 함수는 어떻게 표현하죠? 주기가 2파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는 p라고 했다면 만약에 gx의 주기가 2파이라면 그 함수 방정식은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2파이만큼 좌우로 이동을 해도 그 곡선은 원래 곡선하고 동일하게 겹쳐진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hx 뒤에 있는 걸 hx라고 본다면 그것도 x 더하기 2파이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해 보세요. 그러면 gx 더하기 hx는 g x 더하기 2파이 더하기 hx 더하기 2파이가 되죠. 이 좌변을 큰 fx라고 치환한다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fx 더하기 2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게 서로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주기가 서로 같은 두 함수를 더해도 그 전체 함수는 똑같은 주기 2파이를 갖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네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p는 얼마라는 걸 확인했어요. 2파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f 8분의 p는 8분의 2파이로 쓰면 되고 f 4분의 2파이 f 2분의 2파이 그리고 f 2 곱하기 2파이니까 4파이 4p는 f 8파이 f 16파이가 돼요. 여기는 다 짝수파이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서는 2파이의 배수를 빼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2파이를 빼면 f 2파이 또 2파이 빼면 f 0 그러니까 짝수파이는 다 f0에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얘는 f 4분의 파이죠. 다시 정리해 볼게요. f 2분의 파이 되고 마지막은 f 파이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f0이 몇 개 더해진 거예요? 3개 더해졌어요. 자, 그러면 f 4분의 파이부터 계산할게요. 코사인 4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2니까 2분의 루트 2 더하기 1의 절대값은 양수로서 그냥 풀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루트 2의 절대값 음수죠. 그러니까 앞에 부호만 바꾸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f 2분의 파이는 코사인 값이 0이죠. 그러면 앞에 거는 2분의 1로 풀릴 거고 뒤에 것도 그냥 2분의 1로 풀려서 0이 되겠고요. 세 번째 f 파이는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절대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첫 번째 절대값은 2분의 1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3이로서 그냥 풀리죠. 마지막은 f0 코사인 0은 1이니까 2분의 3 뒤에 건 2분의 1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그것이 몇 개 있다고요? 3개. 결과를 내보면 첫 번째는 2로 통분되어 있으니까 루트 2가 없어지고 2분의 2, 1이 되네요. 두 번째 건 0이고 세 번째 건 마이너스 1이고 마지막 건 1이 돼서 3이 되네요. 결과는 3.